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2월 7일 2시 45분이 지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그런 거 찾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3권 7장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 이게 제가 읽기는 오래전에 읽었어요. 한 저번 주? 저번 주 초? 저저번 주인가, 아무튼 그때쯤에 읽은 것 같은데, 다시 읽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내용이 좀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할까 하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에 관하여 이제 3권 7장에서 색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표현들을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유별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 이 3권에 대한 부분이 대체로 이제 인지적인 측면, 그러니까 감각을 넘어서서 조금 고도화된 인지 기능,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7장쯤에 오면서부터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발언하고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일단 암과 암과 대상, 암과 대상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알미라는 거는 어떤 자극이 주어졌고 그 자극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알미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대상과, 알을 유발한 대상과 그 알미 일치한다 라고 보는데,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알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알미 무조건적으로 일치하는, 오해, 왜곡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인지하는 것 자체에서의 알은 그렇게까지 오해나 왜곡이 없기는 한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이 나한테 주어진 이 감각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왜곡이나 오류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의지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의지는 그 행동에 선행한다, 의지가 있어야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개인이 느끼기엔 내가 밥 먹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행동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포함한 채 행동하는 경우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더 많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각의 원리, 이건 많이 얘기를 했죠. 자극을 주는 물체가 이제 가능태로 있던 감각기관을 활성화시킨다. 이 감각기관이 가능태로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변화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어떤 색으로든 변화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뭐 핑크색의 자극을 받으면 이 가능태로 있던 어떤 색으로도 될 수 있던 눈은 이제 핑크색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게 계속해서 내가 뭘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물처럼 그냥 그 색이, 자극을 주는 그 대상의 색이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를 보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감각기관이 이 물체에 의해 활성화되면 우리는 감각한다. 앞에서 계속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감각과 운동을 비교하는 부분. 감각은 자극을 받고 활성화되면 그걸로 완성, 인지하면 끝이죠. 근데 운동 같은 경우는 자극을 받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지성이 활성화됐을 때, 이 활성화된 지성은 활성태로 있죠. 현실태로서 있는데, 이 현실태가 또다시 운동의 가능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의 가능태가 이제 실제로 운동이 나타나면서 운동의 현실태가 돼요. 그래서 과정 자체가 자극을 받고 지성이 활성태가 되는데, 이 활성태는 운동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직 어떤 운동으로 나타날지 실현이 안 됐죠. 그러니까 가능태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주어져서 정신이, 뭐 지성이 활성태가 됐다면은
이거는 다시금 운동으로서의 가능태가 되고, 그래서 운동이 된다, 운동으로 구현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지성의 활성태와 운동의 가능태, 네, 이 두 가지가 감각 활성태라고 할까요? 감각 활성태와 운동으로서의 가능태,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다. 그래서 활성태이자 가능태인 것이 운동으로 구현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쾌고의 수용기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관이 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유는 감각이 있어야 가능한다 라는 점인데, 사유는 감각적 인상들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인상이 없다면 사유는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구체적인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또 한번 문장을 해석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 감각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기관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향과 검정을 구분하는 기관이 있고, 맛과 열을 구분하는 기관이 있다 라는 건데요. 이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극이 주어지면은 그 자극을 받아서 감각기관이 수용을 하죠. 이 수용을 했을 때 이거를 총합 관리하는 종합 시스템, 종합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된 내용, 감각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는 기관이 있다. 그래서 의식과 감각을 분리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각을 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의식이다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술을 보게 되면 이게 의식이다, 이거는 그냥 감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된 내용을 넘어선 의미 파악이라고 나오는데, 봉화대의 불을 감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위험이 있다는 걸 파악한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각하는 건 불인데, 그 불을 보고서 그 너머에 어떤 그 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또 파악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단순히 감각하는 내용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인식을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식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또 파악한다라는 점, 사유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것들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추상적인 것들은 개별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하향이나 검정이나 이런 것들 다 개별적인 것, 하나의 어떤 독립된 존재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떤 한 대상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학의 수를 가리켜서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혼에 관한 3권 7장의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여기까지가 이렇게 끝인데,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로 이렇게 다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일단 읽기는 8장까지 읽었는데 13장까지 빨리 읽어야죠. 정리를 빨리 끝내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작년 8월 초부터인가 이제 책 공부를 하면서, 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말하고 싶은 구절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걸 말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영상을 막 찍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정리를 하던 채널이니까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또 정리를 하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약간 과도기 상태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뭐 영상이 꾸준하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 철학 공부를 하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뭔가 좀 그 방향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마냥 계획대로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이 더 낫다, 무엇이 더 안 좋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좀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좀 더 채널을 잘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권 8장도 빨리 정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해 빨리 벗어나서 다른 주제로도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